예,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. 네. 김 박사님, 예, 예. 이 사건 개요. 항상. 예. 지난 아마 11월경인 것 같습니다. 예. 하일성 씨가 이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 지인 박 씨라는 분한테 야, 내가 지금 강남에 그 빌딩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예. 건물에 세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밀렸다. 예. 이제 그거 임대료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한 3천만 원만 빌려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빌렸어요. 그리고 또 선이자도 60만 원 떼고 앞으로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의미였겠죠. 예. 그렇게 하고 이제 한 8개월 동안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안 주니까 이 박 씨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하일성 씨가 말한 그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됐기 때문에 건물에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을 빙자해가지고 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빌려준 거거든요.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또 빌려준 돈을 그러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뭐 경찰에서 진술할 때 처음에는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데 냈다 했는데 결국 세금 쪽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 예. 근데 하일성 씨 측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. 기사 내용에 오보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. 박 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.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이 아닙니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하일성 씨는 사기죄로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. 예. 왜 그러냐면은 하일성 씨 측 말대로 빌딩을 소유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돈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예. 그러니까 그 피해자 말대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하일성 씨가 지금 한 말은 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세금 10억 가운데 6억은 변제했고 4억을 못 갚아 사채이자가 있었다 그랬거든요. 예. 그런데 하일성 씨가 그 사채이자를 쓴 거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서 피해자한테 내가 사채이자로 4억을 지금 쓰고 있고 이런 말을 지금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. 만일에 이 피해자가 하일성 씨가 사채이자 지금 내게 급급하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려면 만무하죠. 자기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사기라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도 사기지만은 그 자기의 곤란한 사정을 말 안 한 거.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 빌려줄 때 돈 빌려줄 의사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묵비해도 판단에 그렇죠. 결정적인 요소가 그걸 되는 알면 것을-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하일성 씨는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. 근데 사실 이 돈이 좀 많이 모자르시긴 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올해 초에 당했다는 건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때도 저축은행에서 대출 쉽게 해준다고 예, 해서 예. 그게 당한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렇다면 그 당시도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그 즈음이거든요.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마침 보이스피싱 이 범죄단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. 하일성 씨가 평상시에 저축은행하고 거래를 했어요. 미리 저축은행에 하일성 씨의 어떤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거죠. 그거를 미리 파악한 그 범죄 단체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려우시죠? 어렵다. 그러니까 그러면 공인이시고 다 알려지신 분이니까 구태여 은행 오실 필요 없이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만 만들어서 주시고 대신 그 5천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대신 세금으로 한 3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먼저 입금을 시켜주십시오. 그래서 360만 원을 입금한 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축은행이 굉장히 고금리 아닙니까? 예, 고금리죠. 뭐 굉장히 20% 고금리죠. 넘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출 상품에 따라서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.5%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냥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저축은행이 고금리를 쓰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.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 하일성 씨가 지금 그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. 강남에 100억 원짜리 그거를 매매했는데 어떤 사기당했다, 사기당한 내용을 봤더니요.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모든 걸 다 위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갖고 그냥 자기한테 안 주고 튀어버렸다. 근데 그 매매하면서 뭐 양도세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못 받고 그 매매로 인한 양도세. 세금은 양도세 같은 거를 수억을 내야 되니까
그게 또 이제 안 내면 법정 이자로 계속 붙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세상에 100억 원짜리나 팔고 그거를 매매 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다 사기당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. 그게 돈이 많은 분들은 모르죠. 우리가 그 멘탈을 알겠어요.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근데요,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경찰청 홍보대사에 위촉한 날짜가 이미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. 예. 이게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? 경찰 출신이시니까 한번 아니 말씀해 근데 주시죠. 이런 게 나오면 일선서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작은 것까지 경찰청에 다 보고가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진 않다. 사실은 일반 네.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게 경찰청까지 보고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다 보니까 금감원하고 경찰청에서 이제 금융범죄 근절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어요, 이분을. 그래서 그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그 사기 범죄에 연루가 되니까 경찰청이나 금감원은 지금 입장이 아주 머쓱하게 된 거죠. 어쨌든 상당히 능력 있고 유능한 야구 해설가가 지금 이런 일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고 씁쓸하게 합니다.